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차원 선생의 이나인입니다. 오늘은 그 의료 사기, 의학 사기라고 그래야 되나? 그 의료 계통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3차원 세계잖아요. 이 3차원 세계는 사기로 시작해서 범죄로 마무리된다. 이거를 3차원 세계라고 인식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전 세계는 지난 3년간 이제 4년째가 접어들었죠. 이제 4년째도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깨어났어요. 전 세계 인류, 유럽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깨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이 땅만 그냥 계속 잠자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맨날 집에서 텔레비나 보고 뉴스나 보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이 사기도, 이 거짓말도 혼자 거짓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래? 이러고 약간 의심을 하겠지만 이 사기를 전 세계적으로 막 단결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기를 치면 정말 지혜롭지 않은 사람 빼놓고 몇 명 빼놓고는 홀딱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기를 쳐서 가장 제일 먼저 희생을 당하는 사람들은 소외계층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제일 먼저 희생이 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노인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요양원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뭐 요양원은 뭐 돈이 있어야지 요양원 그것도 보내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솔직히 말해서 요양원에 보내시는 어르신들이 가장 생을 불쌍하게 마감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강의를 나갈 때, 노인 강의를 나갈 때 보면 100% 노인들이 절대 요양원 가고 싶지 않는데 자식들이 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죽음 집에서 죽었지 절대 안 간다고 얘기를 해요. 왜요? 사람 본능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어디가 내가 죽을 곳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노인들이 힘이 없으니까 자식들이 보내지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 또 자식들은 일단은 뭐 편안하겠죠. 똥오줌 안 받아 넣어도 되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가 있으니까 태어났고 또 내가 부모가 되니까 자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뉴욕의 전 지사가 발표를 했어요. 어떤 발표를 했냐면 이 hin신 사기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어떻게 가짜 양성자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일단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SNS에서 본 건데, 가보면은 그 병원 입구에 PCR기는 그 유전자 증폭기라고 이게 배너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게 뭔지 궁금증을 전혀 안 갖고 그냥 콧구멍을 막 쑤셔버려요. 뭐 10번 쑤셨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콧구멍이 나만 알까요? 이렇게 그 사람이 음성인지 양성인지랑 관계없이 무조건 쑤시고 나면 양성이잖아요. 그렇게 가짜 양성자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일단 입원을 시켜서 거기다 일단 입원을 시키면 뭐를 투여를 하냐, 그 렘비시드라고 그랬나, 그 코브라 독성이 있는 그 약물을 갖다가 집어내요, 사람한테. 그럼 그게 어떤 효과를 나타내냐면 일단 폐렴 증세가 나타나요. 그럼 사람들 이 흰신이 코로나인데 이러면서 막 이제 막 그거랑 비슷하잖아요, 약간. 그리고 호흡곤란이 와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하느냐, 산소 호흡기를 씌워버려요. 딱 씌워버리고 나서 거기다 대다가 이제 뭐 또 주사 한 방 찔러갖고 이제 살해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계획이 걔네들 계획이었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인당 돈을 얼마 정도 받느냐, 최소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씩 받아요. 그래서 그 유럽이라든지 미국에는 뭐가 그때 한창 유행했냐면은 뭐 교통사고 환자, 뭐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어디 다리가 부러졌어, 다 그 흰신으로 다 연결을 시켜갖고 돈을 의사들이 챙겼어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좀 깨어나셔야 되는데 아직도 벌벌벌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이제 조리독감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조류가 당만 조류일까요? 정말 조류 독감이 위험하면은 정말 이 나라가 국가가 국민들의 감기를 언제부터 감기까지 걱정을 해줬고 뭐 유리창을 2시간을 열고 아니 2시간 연 다음에 뭐 10분 아니 연 다음에 뭐 10분 동안 뭐 별로 뭐 문자 메시지가 다 온단 말이에요. 자기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챙겨줬어요? 그러면 이 조류 독감일 때 얘네들이 뭐를 죽였어요? 닭을 죽였어요. 엄청나게 많은 닭, 돼지, 소 엄청 많이 죽였거든요. 그러면 얘네가 생각할 때 닭만 조류 독감 조류인가요? 뭐 날라다니는 뭐 비둘기, 참새, 뭐 갈매기 다 잡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걔네들 다 주사를 놔주든지.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배추 50톤을 포기한 저기 코로나가 아니 그 흰신이 걸렸다고 그러면서 50톤을 폐기 처분한 적이 있었어요. 배추를. 그 배추의 양이 25,000톤이에요, 여러분. 농부들은요, 농작물이 생명이에요. 자기 자식이에요. 그런 것까지 개무시하면서 협박 공갈을 하는 게 이 정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 먹거리를 갖다가 자꾸 땅구석에 묻어버리고 없애고 왜 그럴까요? 얘네들 목적은 벌레를 먹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곤충. 여러분들, 하나의 범죄가 있으면 그 범죄와 같이 이렇게 연관된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보실 줄 알아야 되거든요. 얘네들이 그 흰신을 판매해가지고 연간 그 600억 달러를 이렇게 벌어들였대요. 근데 이 땅에서도 벌어졌던 거 치료제 있죠. 얼마 벌어들인지 아세요? 5천억 달러예요. 장사할 만하죠? 남는 장사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의사라 그러면 정말 환자에 대한 뭐 애착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이제 얘네가 장사하다 이제 어떤 장사까지 해요? 뭐 간헐적 다이어트, 미용, 성형.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먹는 약물이요, 자살률을 45%나 높인다고 이 어둠의 세력 두목의 조직 중에 하나인 WHO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의료용 기구 뭐 주사라든지 이런 군데는 다 뭐 산화그래핀이라든지 무슨 뭐 MRI라든지 백신 흰신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들어가 있다고 다 발표를 했어요. 특히 제가 염려되는 거는 치과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98%가 접종을 했어요. 그러면 이 치과에서도 다 접종을 했을 거라면 돈 벌기 위해서 자기 목숨보다도 일단 돈을 벌어야 되니까. 왜? 대부분 자본주의는 돈이잖아요, 일단.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치과에 들어가는 그 액체가 옛날에는 그 쥐약으로 사용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의학협회라든지 아니면 뭐 치과협회에서 그거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데도 얘네들이 그걸 희석을 시켜서 지금 치과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치과 의사들이 우리가 지금 이 흰신 맞은 사람들이 뭐 운동선수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길 가던 사람이라든지 아무렇게 막 쓰러진단 말이에요. 근데 치과에 한번 가보세요. 마취제 넣는 것만 하더라도 바늘이 얼마나 날카롭고 진짜 공포스럽잖아요. 굉장히 예민한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잘못돼봐요. 주사를 넣다가 쓰러진다라든지. 그리고 이 치과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뇌하고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저는 위험한 그런 일이 저는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또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저는 가장 무시해야 되나? 제가 생각하기에 막 연예인들 어쩌다가 이렇게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막 집 자랑하면서 뭐 식탁 자랑 같은 거 이렇게 막 나와요. 그럼 막 이렇게 찬장 같은 거 막 이렇게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찬장을 딱 열면은, 찬장이 아니지, 싱크대를 딱 열면은 거기 막 약상자가 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만 모든 흰신은 독극물이고 모든 양약은 독약이고 합성 비타민도 독약입니다. 응?
제가 그 비타민 D는 좀 이게 길어요. 약 이렇게 설명하는 게 길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이 비타민 D라는 거는요, 이제 비타민 D까지 이제 사기를 치는 거예요. 비타민 D는 우리가 나가서 햇빛 30분에서 1시간 맞으면 우리 몸에 전부 다 이 비타민 D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전혀 이거 약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먹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자료 찾은 거, 이게 왜냐면은 의학적 용어도 아니죠. 말이 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보고 읽어드릴게요. 뭐냐면 비타민 D에서 대한 거예요. 우리 몸의 세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세포는 이오신을 만들고, 피부세포는 콜라겐, 엘라스틴을 만들고, 면역세포는 항체를 만들고, 갑상선은 티록신이라는 거를 만들고, 눈은 케라틴을 만들고, 골수는 헤모글로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췌장은 프로티아제와 뭐 리파제, 아밀라제 같은 효소를 만든대요. 그러니까 이 세포들이 제조하는 모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단백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굳이 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사 얘네들이 하는 짓은 뭐냐? 아픈 사람 꼬셔갖고 이 약 먹으면 좋다고 해갖고 죽이고, 안 아픈 사람 꼬셔서 이거 합성 영양제 비타민 팔아가지고 또 죽이는 거예요. 제가 죽인다고 그러니까 너무 강하다는 표현을 쓴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인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먹는 게 비타민 C죠? 비타민 C는 그게 아마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먹고 있겠지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화공약품 찌꺼기예요. 이 얘기는 방송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끔찍하게 생각했던 얘기거든요. 절대 과일에서 비타민C 0.01g도 추출하지 않습니다. 자료 찾아보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 자랑하면서 막 이렇게 올려놓고 막 이래요. 되겠어요? 제가 너무너무 속상한 게 왜 의사들이 이런 못된 짓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사들이 누구예요? 그 어둠의 세력이 만든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나가서 무슨 짓을 해라? 그냥 허가받은 청부 살인업자들이에요. 제 말이 지나칠 거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왜 얘네들이 처벌이 안 될까요? 의료법이라는 게 있어요. 뭐 66조 뭐 6항 1항의 1호가 뭐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 품위 손상이라든지 뭐 잘못을 했을 때 처벌을 받는 게 있거든요. 얘는 처벌을 안 받아요. 왠지 아세요?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갖고 이 의료법이 이 형법보다 위에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높은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살인 면허를 가졌다고 봐도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리고 또 여러분이 또 이제 뭐 이제 페북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막 헌혈했다고 막 자랑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뭐 그러면 또 댓글이 좀 그렇죠. 뭐 대단하다, 많은 사람들 살렸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피가 어디로 갈까요? 20%만 필요한 환자들한테 가고요. 80%는 어둠의 세력들, 미용, 생명 유지를 해서 상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조예요. 거짓말 같으면 또 검색해서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거는 뭐냐면 이 의료 사기의 가장 큰 피해자가 여러분들이 가장 무시하고 벌벌벌 떨고 손가락질하는 조현병 환자들이에요. 이 조현병 환자들이 어떻게 조현병 환자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일단 가족 중에 2명의 사이만 있으면 아무나 아무 때나 정신병원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재명이 한 짓 해서 봤었잖아요. 그러면 일단 들어가면 일단 묶여요. 움직이지도 못하게 묶여요. 그리고 무슨 코끼리 주사라는 게 있대요. 그런 걸 맞고 온갖 성분을 알 수 없는 것들마다 맞아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막 환각도 보이고 환청도 들리고 막 이런 고통 속에서 있는데, 보호자가 사인을 안 하면 거기서 5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탈출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거기서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단체를 꾸려나가는 그 조현병, 우리가 얘기하는 그 분들의 단체가 파도선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그분들은 저는 여러 번 만나봤거든요. 진짜 그 단체 외에 사는 이 외부의 인간들이 더 나쁜 인간들이고 못된 인간들이죠. 그분들은 굉장히 순수하신 분들이에요. 착하고 진짜 법 없이도 사실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회는 왜, 우리 그거 아시잖아요. 어떠한 범죄를, 큰 범죄를 저질러 놓고 그거를 갖다가, 이슈를 갖다가 바꿔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희생자가 필요해요. 그럴 때 등장하는 게 누구예요? 이 조현병 당사자들, 또 딴따라들. 여러분 한두 번 겪었으면 이제 눈치라도 채셔야죠. 이게 바로 서양 의학이 여러분들한테 행하고 있는 범죄 행위예요. 이것보다도 더 많이 있지만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어떻게 이제 쉽게 설명이 되지? 그래서 이제 예전 같은 막 욕도 섞어서 하고 막 이랬는데, 욕 섞어서 하고 이러면 또 폭파될까봐 그건 잘 못하겠고, 어쨌든 제가 여기서 좀 부족한 내용들, 제가 이것도 빼먹었네, 이것도 급하게 아니라고 빼먹었네, 이거는 제가 그 동영상 올리는 옆에 뭐 글 쓰는 창이 있잖아요. 뭐 커뮤니티가 뭔가 있어요. 거기다가 제가 자료를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뭐 오메가3가 좋다, 뭐가 좋다. 오메가3는요 스티로폴에다가 이렇게 딱 열어가지고 한 방울만 딱 때리죠. 1시간 있으면 구멍이 이따만하게 나요. 그게 오메가3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알약 먹다 보면 요 알약에 플라스틱 같은 거 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아니 저게 어떻게 몸속으로 들어가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안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플라스틱이 뭔지 성분 생각해 보셨나요? 그거에 대한 자료도 제가 거기다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우울한 얘기만 하니까 좀 속상하잖아요. 제가 즐거운 팁 하나 드릴게요. 우리는 깨어나지 않으면은 죽을 때까지 사기를 당하고 눈탱이를 당하고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뭐 남자분들이군 여자분들이군 뭐 주유소 같은 데 가면은 기름 넣으시죠? 거기서도 눈탱이 당하는 거 다 알고 계시면서 계속 눈탱이 당하고 계시죠? 주유를 넣을 때 팁 뭐냐면, 카드기를 딱 꼽잖아요. 꼽고서 뭐 금액 뭐 3만원어치 5만원어치 하지 마시고, 거기 보면 기타라고 써 있어요. 거기 가서 리터를 누르세요. 뭐 20리터 넣는다, 30리터 넣는다, 이렇게 하면은 눈탱이 안 당하고 내가 원하는 그 돈의 값어치만큼의 기름을 온전히 주유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알아야지 눈탱이 안 당하는 거거든요. 오늘 영상도 막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전달이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어차피 보고 나면. 하지만 부족한 거는 제가 거기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그 이제 송가차에 대한 영상을 올릴 거예요. 송가차가 열리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이거에 대해서 올릴 건데 그것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